정진마입니다. 마이크 좀 켜시고요. 예,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좀 켜보세요. 예, 정진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도 모르게 한 2시간 강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럽으로 진출한 우리 고조선 종족 연구와, 그리고 화폐에서 드러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시간 어디에 잡힌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너무 시간이 오래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등지, 루마니아 등지로 들어간 고조선의 카우족, 즉 다시 이야기해서 고조선의 고시입니다. 볼고자. 이 고시, 시족이죠, 일종의. 시족인데, 종족학으로 연구할 것을 갖다가 히틀러가 1935년에서 1945년 한 약 10년 사이에 게르만 용어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가우 이름을 행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을 나타낼 때는 무슨 가우 이렇게 지방을 나타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사실은 이거 종족입니다. 이 가우는 종족을 말하는 것이죠. 가우 혹은 카우 혹은 카우, 이것은 종족학에서 말하는 바로 시족입니다. 이 시족을 갖다가 게르만 용어에서 나왔다고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리안이니까 우리도 아리안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잘못 생각해 가지고 자기가 아리안 핏줄인갑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착각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안 글자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안은 여기서 아리안 이래 됩니다. 아리가 뭐냐면 알이에요, 알. 닭이 알 낳았다든지, 새가 알 낳는 것이 아니고, 의리 있는 민족이라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리 있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이나 루마니아나 헝가리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유구한 전통과 역사와 사상과 문화와 모든 게 결집이 돼야 의리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 히틀러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아울러서 서양의 학자들도 연구하기를 아리안 종족은 이교도 기독교 사상에서 볼 때는 이교도죠. 이교도인들이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보통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아리안 종족이면서 인도로 들어가면 인도 아리안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 아리안, 인도로 들어간 아리안 사람은 바로 누구냐? 가야 집단이죠. 케카야스. 가야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가야 집단들이 인도 아리안이에요. 어저께 김상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리그베다 일린 시기가 15세기라고 보통 학자들이 연구가 돼가 있고, 지금 대다수 학자들이 15세기설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15세기란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데 뭐를 비빈단 말입니까? 어째서 15세기에 리그베다가 열립니까? 그 증명을 해봐라 말이에요, 증명을. 아무도 사건이 없어. 기원전 15세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것을 기점으로 잡아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이. 아무도 사건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아마 15세기일 것이다 라고 해서 BC 15세기를 리그베다가 열리는 시기로 잡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3세기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인도의 그 리그베다가 열리는 시기가요, 리그베다가 열리는 시기가 왜 13세기냐? 단군 세기에 보면 제22대 색불루 단군이 21대 소태 단군을 축출합니다. 요즘 같으면 박정희 군사 쿠데타죠.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일으키듯이 군부 쿠데타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언제 있었느냐? BC 1286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고조선 초유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이 되겠는데요. 고대에는 파키스탄, 인도하고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도입니다. 인도 북부인 간다라 지방으로 소태당군 일족과 귀족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간 북부의 아프간 북부 그러니까 파미르에서 바로 남쪽 서남쪽입니다. 파미르 서남쪽에 있는 아모다레아 강 상류에 있던 그 고조선의 왕족들이 인도 북부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날 파키스탄입니다. 거기에 간다라 지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리그베다가 열렸다고 저는 연구했습니다. 그게 13세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태당군 왕족과 귀족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간다라 지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니도 나도 간다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그 중에 가야 집단, 가야 연맹체 사람들도 간다라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 BC 늦어도 BC 7세기경 비포 크리스트 7세기경에 가야 연맹체가 간다라를 기점으로 해서 왜?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고조선에 따지자면 망명정부와 동일합니다. 망명정부급이에요. 망명정부가 있는 간다라 지역에 가야 사람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카자흐 가고 싶은데 카자흐 가려고 그러면 집세가 얼만큼 되고 가게를 살락하면 살락하는데 얼마 정도면 가게를 사며 또 집은 얼마 정도면 사고 교통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다라의 그 지식층들이나 귀족들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종족들이 대거 간다라를 발판으로 해서 인도 북부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리그베다가 열린 겁니다. BC 13세기입니다. 13세기. 1286년. 근데 어디에서 15세기니 17세기니 16세기니 택도 아닌 그런 연구를 서양학자들이 하고 있냐 말입니다.
지금 서양 사람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서양 사람이 아니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답을 듣고 싶어요. 왜 15세기, 16세기를 했는가? 오늘 김상일 목사님 계시면,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에 진출한 가우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오스트리아 자체가 아사달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 이렇게 됩니다. 중모음이에요. 몸이 유도 되고 A도 되고 중모음이죠. 그 두 가지를 합시다. 그럼 아스도 되고 우스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스도 되고 우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모음 형태인데요. 이게 결국 무엇이냐? 이제 시작하는 돋아오르는 이런 뜻이에요. 달이에요, 달. 돋아오르는, 이제 시작하는 달, 돋아오르는 달 뭡니까? 아사달입니다. 꼭 된장이 돼가지고 된장 해가지고 나머지는 글자가 틀려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 언어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학문이. 제가 비교 언어학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학에 접목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화폐학, 도자기학, 복식학, 인간유전학, 천문학 다양한 학문을 총집대성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간 겁니다. 제가. 왜 아사달만 아사달이고 아사타라, 아사티루, 오소트리아 이거 아사달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언어학을 통해서 아사달을 밝히는 겁니다. 오스트리아가 바로 아사달이에요. 아사달. 고조선의 종족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한두 명, 10명, 20명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천 명씩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이 아사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오늘날까지 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카우 이러는데요. 이것은 위라는 말은 원래 북아프리카 언어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이런 용어는 전부 다 WH로 나가고 W로 나가는 이런 용어는 북아프리카 어느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달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북아프리카 반달족이죠. 반달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유럽에 차츰차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이제 차츰 굳어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요. 이 V는 WI는 B와 같고 요거와 같습니다. 같다고 보면요. 그러면 뭡니까? 빅이네요. 빅이 뭡니까? 밝음을 이야기합니다. 밝음. 여러분들이 몸만 조금 바꿔놔놓으면 모릅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귀를 기울여가지고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몸만 바뀌면 됩니다. 빅, 백, 복, 북, 다 밝은 것을 이야기해요. 몸만 바뀐 겁니다. 몸이 바뀐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그래서 밝음을 뜻합니다. 빅이. 그래서 위는 위라는 뜻은
B와 B 이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빅입니다. 밝은 카우 이렇다는 이야기고 이 앞에 저라는 것은 SS 저로 바뀐 거예요. 시어에서 지어스로 바뀐 겁니다. 그래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중앙아시아 카자흐나 키르기즈 그쪽에서 진출한 고조선 종족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그 본론을 들어가면요. 이탈리아를 통치한 롬바르드 가문의 가우시 왕조. 여기 보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우 시안 혹은 가우 시 우스 오스 뭐 이렇게 표기가 지금 되고 있네요. 가우시 오스 가우시안인데 가우시 오스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가우시오스라고 하고 이것은 오늘날 영어로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오스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다시피 아스, 우스, 에스 그 변형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가우 이런 뜻이죠. 이탈리아의 그 롬바르드 가문이었어요. 롬바르드 가문이었는데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롬바르드 가문에서 롬바르드 그 지배 계급인데 이 사람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토족과 연결된다. 고토족과 연결된다는 거죠. 고토에는 동고토족이 있고 서고토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토족은 바로 누굽니까? 카오입니다. 고시예요, 고시. 우리 고조선의 고시 종족입니다. 카오를 이야기해요. 원형은 가우죠, 가우. 예. 가우가 카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 이탈리아의 가우시 이 사람들이 롬바르드의 지배 계급이면서도 고토족과 조상이 같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고토족입니다. 이 가우시안 왕조가 뭐 오래 가진 않았어요. 547년에서 570한5년 가까이 이렇게 한 30년 정도 요때에 이탈리아의 그 가우시 왕조이셨는데요. 사실 그 롬바르드 가문은 이탈리아 전체를 이탈리아의 뭐 그 대다수를 지배를 한 종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롬바르드 가문은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치했으며 북부 독일의 엘베 강 근처와 스웨덴 남부의 스키나이 근처에서 기원했다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볼 땐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롬바르드 가문은 고토족과 연결되어 있고 또 고토족은 또 가우시안 종족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결국은 이런 종족이 카오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고조선 종족이라 이거죠. 그런데 웬 뜬금없이 뭐 스웨덴이나 독일 북부에서 뭐 기원했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못된 연구라고 보아집니다.
아마도 그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고조선의 직할 종족이 바로 가우다. 가우가 바로 동고토 서고토족과 연결이 되고 롬바르도 가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원은 중앙아시아가 되어야 하지 스웨덴이나 독일 북부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제가 오늘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 교수님, 1세기에 그 게르만 민족의 대략적인 그 종족의 이런 지도가 있습니까? 그 가우 2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가우 2편 지도는 안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네. 가오이 오늘 보내주신 거는 유럽 무기 코트하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판서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그 1세기의 그 지도에 나타난 그 용어를 제가 분석한 결과, 고조선 종족이 맞다는 것이죠. 저는 고조선 종족을 어떻게 그 유럽에 진출한 종족을 갖다가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요. 첫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카우, 카우. 혹은 카우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 언어학으로 발성 표기되는 차, 초, 치, 채, 추, 이런 종족이 유럽의 도시에 나오면 틀림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조선의 그 자산과 자본에서 어떠한 종족이 생기느냐 하면요. 이 초승달이라는 이런 지금 이 도자기라든지 화폐라든지 혹은 깃발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데 이 초승달입니다. 고조선의 아사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사달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아사달의 변형이 있는 도시 이름, 아사달의 변형.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오스트리아 혹은 이스트리아, 뭐 아스트라, 우스트라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이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고조선 사람들이 같다는 거죠. 아사달의 변형.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그 고조선 아사달이 달이라는 달월자죠. 달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신정 통치를 그 당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신과 칠성을 믿고 상투를 털고 하늘을 경배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천문을 그 사람들은 알아요. 언제 추수할 것이며 언제 파종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대가 다가올 것인가 천문을 알았습니다. 하늘 별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깨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초승달, 태양에서 인류 문명사로 시작하자면 태양 문명에서 달 문명으로 바뀝니다. 거기 바로 고조선이에요. 달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자산과 자본에서 어떠한 민족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저는 연구하기를 지금 서양 학자들이 연구한 바 있는 발칸 반도의 볼가강 타타르, 시베리아 타타르, 몽골 지역의 타타르,
그리고 킵착 타타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크림반도 타타르. 그리고 터키와 이란 북부 저쪽으로 해서 킵착 타타르. 이렇게 5가지 타타르 종족과 오늘날 투르크 종족이 고조선의 자산과 자본에서 형성된 바로 달종족이라는 거죠. 달종족. 달종족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 2, 3, 4 4가지 정도로 해서 제가 민족학적으로 풀고 또 비교언어학적으로 풀어서 하나하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1세기의 그 게르만 민족이라고 보통 서양에서 연구가 되어 있는 그 지도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면요. 차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차초치 채추로 나간다고요. 차종족이에요. 차의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의 머리입니다. 대가리, 머리를 이야기해요. 상투를 털은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의 머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체르, 우스, 이렇게 또 나오네요. 체르, 우스, 키, 혹은 치, 이렇게 2가지가 발음이 됩니다. 치도 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키역 발음이 납니다. 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최종족이에요. 이거는 차종족인데요. 최종족입니다. 게르만 1세기의 그 게르만 종족을 설명하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족, 최종족. 그럼 결국 여기 선이 오늘 설명하는 이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금 이 지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차와 채가 들어갔죠.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면요. 참, 마, 비. 차예요, 차. 차의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차마비. 어머니, 아버지. 차의 어머니, 아버지. 이것도 차종족에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차로 읽어야 될 것인가? 카로 읽으면 카우가 됩니다. 카우 집단이 되고요. 차로 읽으면 차의 집단이 됩니다. 차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카로 읽으면 카우가 되죠. 카우. 그래서 서양에서 CHA가 중앙아시아와 만주 쪽에, 지금 중국 만주 쪽에는 차로 읽는 데 비해서 유럽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키역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카가 되죠. 카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르만 종족을 설명하는 지도에 카오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강의를 지금 10번째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조금 의심이 가고 하면 그날 호되게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씨. 우씨. 우시피. 우시피가 무슨 뜻이냐면, 우시. 우시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아씨. 아사. 이 변형이죠. 아사, 아씨. 예. 그리고 우리 경상도 말에 아시옷이 있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옷. 금방 백화점에 가서 사가 입은 옷. 그래, 아시옷. 혹은 아시빨래. 백화점에서 사온 옷이지만 오늘 입고 처음 빨래하는 겁니다. 첫 빨래. 아시빨래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시와 아사의 변형이 우시입니다. 몸만 바뀐 거예요, 몸이. 이해하십니까? A가 U로 변한 거예요. 몸이 바뀐 겁니다. 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이런 뜻이죠. 이제 시작하는 P, 아버지.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아버지. 제가 어저께 양간수 교수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수님 질문에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서양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서양학자들이 순수 한글인 달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달을 몰라요, 첫째. 이 순수, 달은 영어도 아니요, 중국어도 아니고 순수 한글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제 하자면 달이 일이 되죠, 달. 달이 되죠. 이 달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연구 논문과 많은 그런 자료를 제가 연구하면서 많이 접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모릅니다. 두 번째, 고대는 태양을 세 가지로 불렸다는 거죠. 지난번 설명드렸죠. 수리, 해 떴다. 이불 빨리 말라라. 해 떴다. 놀러 가자. 이제 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불렸어요. 라.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태양의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서양학자들이. 태양과 달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대사를 연구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태양과 달을 모르면서 어떻게 인류 문명사적 입장에서 학자들이 고대사를 연구한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거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요. 순서가 이야기하다 보니 두 번째가 됐네요. 이 지구 인류 문명사를 이끌어간 종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족이. 지금 유네스코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가장 오래되었고 인류 문명을 선도한 민족으로 지금 이게 자리매김대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걸 몰라요. 그리고 광명, 빛이 반짝반짝 난다. 사람이 있으면 빛이 반짝반짝 난다. 이거 광명. 그 광명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람들한테 서양학자들한테 세계 고대사를 맡기겠습니까? 세계 고대사는
바로 한국,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고대사를 만들어 나갔고, 우리가 유럽의 세계 고대사를 열어 나갔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푸는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양학자들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비교 언어학과 민족학으로 연구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 다음 진도로 나가자면요. 아프리카로 진출한 한민족 일파를 또 보겠습니다. 유럽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프리카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프리카라는 이 말 자체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광명의 집단이라는 거죠. 광명의 집단이 아프리카입니다. 머리 까맣고, 완전히 새카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 뭔가 보자마자 멸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의 집단들이 살던 곳이 바로 아프리카예요. 심지어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인간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있습니다만은, 저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카다피가 통치를 했죠. 카다피가 통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카다피가 죽었습니다. 리비아의 국기가 어떤 국기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리비아의 국기, 어떤 국기입니까? 특징이 뭡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리비아의 국기가, 중심 국기가 어떤 거냐면요. 초승달입니다. 아사달이에요, 아사달. 아사달, 초승달 국기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제리. 이것도 어린는 집단이라는 거죠. 어린는 집단, 알제리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 발음도 나고 기역 발음도 납니다. 그래서 요것만 쓸 때는 게리가 되고 읽을 때는 제리가 또 되죠. 알제리 이렇게. 기역이 지어서도 또 베네스 이렇게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알제리도 마찬가지로 아사달, 이게 초승달 문양이 있습니다. 자, 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리비아의 초승달 문양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연구한 바 고대 마한 지역이었다는 거. 마한 지역이다 보니까 고조선의 초승달을 차용해서 국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람세스 3세의 빈소사원 기록에 의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왕이 약 6,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이집트 본토를 치러 갑니다. 그것이 마한의 동맹군입니다. 사람들이 당군 세계에 나오는 구한이다, 동맹군이다 이라는데 그런갑다 하고 있지만은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동맹군을 증명했습니다. 마한의 동맹군이었어요. 마한의 동맹군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그 당시에 물론 터키 시리아가 포함되었습니다. 터키 시리아가 포함됐는데요. 마한의 동맹군들이 이집트 본토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자국의 역사가 오쯤이 될까 싶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동맹군들이 총 다 모여가지고 이집트 본토를 쳤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터키가 뭐 어떤 사람들은 6.25 때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친하다. 그러니까 16개국 중에 한 국가로서 군대를 보내줬기 때문에 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고대 터키는 제가 연구한 바 고조선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5,000년, 4,300년 전부터 끈끈하게 고조선과 이 혈맹의 관계에 있었어요. 마한의 축이었습니다. 마한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사람은 우리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진도로 나가 보겠습니다. 일본으로 진출한 카우. 일본 헤이안 시대에 불려진 이름이라 하는데 이거는 카우가 아니고 카오라고 이렇게 모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카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카오를 고시를 카오라 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헤이안 시대에 불려진 이름이 카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중국으로 진출한 그 가오족은 가오 언어가 있네요. 카오 언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오라고 언어가 있습니다. 카오 언어가 있는데 중국의 강동의 남서부의 언어라고 합니다. 남서부의 언어가 카오 언어라고 합니다.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귀주성에 중국 귀주성이에요. 귀주성에 이거는 또 Q로 나갑니다. 카우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K가 아니고 Q로 나옵니다. 카우 언어라고 귀주성의 언어가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인도로 진출한 그 카우족은 제가 그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요. 인도로 진출한 카우족은 두 가지로 보통 집약이 되는데요. 오늘날 쿠루 인도 16국에 진출했던 그 나라 이름인데요. 쿠루를 원칙으로는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쿠루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카우라바입니다. 카우라바. 태양의 아버지 카우죠. 태양의 아버지 카우 이렇게 씁니다. 카우라바인데 쿠루라고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를 인용했고요. 두 번째는 인도의 그
동북 쪽에 코살라라는, 인도 16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코살라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코살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실제 이름은 여기, 카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갑자기 설명이 내가 갑자기 기억이 좀 떨어지는데요. 하여튼 이 카우로 시작되는 이름입니다. 코살라가. 코살라 수도가 아요디아, 허황우가 여기서 나왔죠. 아요디아였어요. 코살라 수도입니다. 수도가 아요디아입니다. 아요디아 역시 이름이 카우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조선의 종족들이 여기 다 들어가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파미르와 부탄, 네팔, 파미르 쪽으로 해서 히말라야 산맥으로 해서 그리고 펀잡 쪽으로 해서 간다라, 그리고 탁실라, 신드로 해서 많은 종족들이 인도에 대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인도의 리그베다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인도의 리그베다 시기가 제일 처음 열린 시기는 13세기로 제가 연구했고, 가야 연맹제 사람들이 들어간 지가 기원전 7세기입니다. 오늘날 전라도 천년산이 택도 핵에 망측한 그런 책들이 나돌고 있고, 출판했다고 합니다만은, 기가 차고 웃을 일입니다. 예.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 어디 한반도에 가야가 건국했다고요. 벌써 기원전 7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하기 아주 까마득한 그 전에 사람들이, 가야 연맹제 사람들이 인도 북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힌두교를 만들었어요. 힌두교를. 힌두교의 시바 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상투를 털고 있습니다. 상투를. 왜 상투를 털고 있어요? 어저께 김상일 목사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삼신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라도 천년산에 헛소리를 삑삑 해서 말이지,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는 아주 오래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사학에서는 가야는 한반도에서 건국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역시 삼국도 한반도에서 건국했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간 적 없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강남 식민사가 아닙니까?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가. 지금 제야사학에서는 거의 대륙삼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야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인도 북부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는 사실상 인도는 우리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인도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한반도로 또 들어온 가우족이 있어요. 한반도. 한반도로 왜 가우족이 들어왔을까요? 일본, 중국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한반도에도 있어요. BC 261년에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왕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벵갈 지방의, 서벵갈 지방의 칼링가라는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칼링가. 예.
칼린가라는 왕국을 멸망시키는데요. 그 칼린가의 중심 종족이 누구냐 하면 특히 남부의 루카 종족과 바로 카우 종족이에요. 카우 종족. 이 종족이 원래는 칼린가 제국이 있지 않고 여기 북부에 여기에 바찌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찌, 인도 16국에 바찌의 구심점 노릇을 하다가 자연 남하를 해가지고 칼린가 왕국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족은 루카와 카우 종족이에요. 근데 이 종족이 이제 그 아소카 왕이 멸망시킬 때 그 13번째 그 비문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13번째 그 비문을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면요. 10만 명이 죽고 15만 명의 전쟁 유민이 발생했다. 혹은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추방한 15만 명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뭐 시리아 보트피플 뭐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뭐 돛담배 타고 가다가 많이 빠져 죽죠. 빠져 죽고 일부는 또 구조하기도 하고 많이 빠져 죽습니다. 그런 사건인데 고대에도 보트피플이 있었다는 거죠. 그 15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것이 고대 전쟁 난민 연구입니다. 고대 전쟁 난민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없었고 인류 문명사에도 없었고 역사에도 없었던 것을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고대 전쟁난민 연구는 아마 9월 달이나 되어야 강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거는 한 10부작이나 12부작으로 될 것 같는데요. 왜 그러냐면 칼린가 왕국에서 인도네시아에 기착을 하고 인도네시아에 기착한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가고 또 한반도로 가고 또 월남으로 가고 또 일부는 또 쭉 내려와 가지고 호주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호주에서 또 일단의 사람들은 태평양 군도로 이렇게 흘러간 사람들도 있고 나머지는 본지는 중앙 멕시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멕시코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아주 배를 항해술이 뛰어났고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콜롬비아, 칠레까지 항해를 한 기록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 오늘날 콜롬비아 주에 카우주가 있어요.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듯이 카우주가 있습니다. 카우라는 주가 있습니다. 있고 칠레에도 카우틴이라는 카우 머리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 카우 이름이 붙인 그 주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거는 절대 그거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서민들은 돛담배를 타고 동아프리카, 잠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로 해서 레소토로 해서 케냐에 이르는 약 7개국, 동아프리카 7개국으로 분산 이주하였다는 그런 것을 제가 연구하게 되었고, 마침 케냐에 성스러운 가야숲이 있습니다. 그 가야숲이 누가 만들었냐? 인도계 가야 사람들이라니. 인도에서 흘러간 가야 사람들이니까. 그래, 인도계죠. 인도계 가야 사람들이 오늘날 케냐에 세계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바로 성스러운 가야숲의 주인공이 바로 인도계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서남아시아에 가야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서남아시아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도 가야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민족학으로 혹은 비교 언어학으로 제가 증명했고, 마지막으로 제 주장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세계 인간 유전학자들이 동아프리카 반투 사람들이 동아프리카 반투 종족이 바로 인도계다. 그런 주장을 연구를 한 것을 보고 제 연구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인간 유전학자들이 바로 동아프리카 반투 사람들이 인도계다 하는 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한 것이 딱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거 한번 펴주시죠.